네,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네, 2학기가 훌쩍 가서 벌써 한 달의 시간이 넘었어요. 이제 학부모 상담 기간이 지난 학교도 있을 거고요. 돌아오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학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멘트로 질문을 하셨을 때 좀 더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또 꼭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질문하면 좋을 멘트 3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꼭 학부모 상담 기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때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쓰실 수 있는 거 초처방만의 그런 정보로 준비를 했습니다. 2학기 학부모 상담도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항상 학부모 상담이라고 한다면 학교에 와서 대면으로 해야만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바쁘면은 아예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비대면으로도 우리 아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들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면서 나중에 바쁘면 신청을 안 한다가 아니라 좀 바쁘면은 비대면으로 신청을 해서 학부모 상담을 한다로 생각이 좀 전환이 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크게 3가지를 알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학습에 대한 것, 두 번째는 관계에 대한 것, 세 번째는 생활 습관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학습에 대한 건데요. 이 평가의 방법이 바뀌면서 결과 중심 평가에서 과정 중심 평가로 바뀌면서 우리 아이의 실력을 알기가 힘들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객관적으로 몇 점 또는 몇 등이라고 나오면은 대충 한 이 정도 되는구나, 이 정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딱 직관적으로도 알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뭔가 서술형으로 나오고 어떻다 말로 막 풀어지고 하면은 우리 아이가 도대체 실력이 어느 정도야? 왜냐면 부모님들은 여러 아이를 한꺼번에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의 실력에 대해서 알고 싶으실 때, 너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있니? 학원에서 공부 잘하고 있어? 그럼 애들 대부분 네 라고 대답을 하죠. 물론 우리 아이에 대해서는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되지만 이 아이들 자체가 내 실력이 어느 정도고 내가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의 메타 인지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직접 집에서 지도하시거나 관찰하시거나 복습하거나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거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아는 것, 이것이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오랫동안 지도를 하셨고 또 여러 아이들을 한꺼번에 지도를 하시고 또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보잖아요. 이 아이가 어떤 수준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이제 과제물을 해오는지에 대해서를 보기 때문에 뭐 1등부터 몇 등까지 딱 점수를 매기지 않아도 이 아이의 실력이 어느 정도이고 이 다음 연도 넘어가기에 충분한 학습을 하고 있고 뭐는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선생님의 데이터를 꼭 들어보셔야 돼요. 물론 생활통지표가 나갔죠. 하지만 그 생활통지표로는 충분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아이가 다 매우 잘함이다 하더라도 매우 잘함, 우리 아이 충분하네 이것보다도 직접 선생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걸 단 몇 줄이 아니라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 아이가 부족한 부분, 더 해야 되는 부분, 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멘트를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까요? 먼저 저희 아이가 가정에서 보충해야 할 부분은 어떤 건가요? 학습에 있어서 보충해야 할 부분은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수업에 있어서는 어떤 학업 성취뿐만이 아니라 수업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의 태도에 있어서도 저희 아이 수업 시간에 잘 하나요? 이것보다도 수업을 할 때 태도는 어떤가요? 잘하나요? 그것보다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면 잘하나요? 네. 이게 닫힌 질문이에요. 어떤가요? 어떻게 말이 나와야 되죠. 열린 질문이에요. 그래서 닫힌 질문보다는 열린 질문으로 물어보시면 선생님도 물론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생각을 하고 상담을 시작하시지만 질문에 따라서 더 어떤 내용도 더 생각이 나고 어떤 에피소드도 더 생각이 나고 하시니까요. 열린 질문으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관계죠.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지 알아보시는 것이 참 중요하죠. 관계는 학교 생활에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평소에 막 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서 이렇게 매번 뭐 학부모님들한테 전화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이제 생활통지표에 막 적기에도 좀 그렇고, 생활통지표는 평생 남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사소하게 뭐 문제라고 느껴지는 것들까지 다 적기에는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을 학부모 상담을 할 때 좀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거죠. 근데 그때 친구와 잘 지내나요? 네. 예, 이것도 역시 닫힌 질문이에요. 친구와 저희 아이가 잘 지내나요? 그러면은 저도 약간 잘 지내는 것이 더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친구들과 지낼 때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선생님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닫힌 질문보다 열린 질문으로 친구들과 지낼 때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좀 더 경험이나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더 들어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하실 때 이제 가정에서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질문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너무 이기려고만 하고 너무 승부욕이 지나치는 것 같아서 걱정되는 면이 있었어요. 혹시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지내면서 그런 일 없었나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우리 아이의 단점을 말을 해서 선생님이 괜히 편견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것을 더 말씀해 주실까 하고 도움을 오히려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집에서는 이런데 학교에서는 어떤가요? 이런 식의 질문법도 좋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는요, 생활 습관적인 측면이에요. 학교에서 계속 생활을 하면서 또 생활 습관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가장 어떤 대표적인 생활 습관의 뿌리가 되는 것은 저는 정리정돈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책상 정리라든지 사물함 정리 같은 것이 좀 잘 되는 친구들이 좀 생활 습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여러모로 정리정돈이 잘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렇게 자기 책상 정리나 사물함 정리를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집에 하교해야 되는데 이 책상에 한가득 이렇게 책이 쌓여 있다거나 몇 시간 지났는데 이렇게 책이 계속해서 쌓여 있다거나,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공책이라든지 책 같은 거를 잘 찾지 못한다라든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아이가 어떤 정리정돈은 잘 하나요? 책상 정리라든지 사물함 정리는 잘 되나요? 수업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교과서는 준비를 잘 해두나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밖에 또 다른 질문으로는 급식 시간에 먹는 거 혹시 너무 힘들어하지는 않나요? 자기가 맡은 일은 좀 책임감 있게 잘 하고 있나요? 이런 것들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대한 거, 친구 관계에 대한 거, 그리고 생활 습관에 대한 거, 크게 세 가지를 물어보실 때 어떤 멘트를 사용하시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닫힌 질문보다는 어떤가요? 하는 열린 질문을 사용하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에서는 이런데 학교에서는 어떤가요? 가정에서의 정보를 드리면서 학교에서의 정보를 알아보는 질문법을 사용해 보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의 질문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